아이브의 원영이는 엄청난 화제성으로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순간 장면과 작은 행동에만 집중한 루머들이 그동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두유람은 지난 월요일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원영이의 루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수가 많아 한 영상에 모두 담지 못하여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원영이에 대한 루머 증거들과 두유람이 따로 조사한 관련 자료들로 만든 원영이의 루머에 관련된 사실 확인 2편. 어떤 루머들이 더 있었고 사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원영이의 인성에 대한 루머가 생산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2019년 4월 12일 뮤직뱅크 출근 영상입니다. 원영이가 사쿠라의 어깨를 밀치고 촬영이 끝난 후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욕을 했다는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볼까요? 루머를 만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욕이 아니 너무 추워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본다면 입모양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억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장면들로 원영이가 추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들어가는 길을 보면 사람들이 추울 때 주로 하는 행동인 어깨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팬들이 찍은 그 뒤의 영상을 보면 추워서 빠르게 뛰어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2일에 서울의 최저 온도는 6도, 최고 온도는 17도였는데요. 출근길 영상이 주로 오전 6시에서 9시에 찍히기에 온도는 최저 온도에 가까웠을 것이고 원영이처럼 가디건만 입었다면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어깨빵이라고 한 장면도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다음 아이즈원 단체 사진들을 확인한다면 더 이해가 쉽게 갑니다. 아이즈원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많다 보니 어깨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중심에서는 원영이의 어깨는 항상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원영이는 하던 대로 왼쪽 어깨를 대각선으로 내밀려고 했지만 간격을 좁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내미는 과정에서 잠시만이라고 양해도 구했었고요. 더 이상은 이 영상이 원영이의 인성을 음해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이는 아이브로 데뷔하고 11으로 활동 당시 표정에 대해 몇몇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무대를 하며 짓는 표정이나 엔딩 표정을 일명 갸륵한 표정이라고 부르며 느끼하다, 과하다라는 비난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원영이가 11 활동에서 이런 표정을 지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룹의 컨셉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브의 최근 곡인 러브다이브는 그룹의 컨셉이 명확하게 드러난 곡이었죠. 가사에서 직접 나르시시스틱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빠진 나르시시즘을 안무로도 표현했습니다. 결국 러브다이브는 러브드 아이브였던 것이었는데요. 이 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11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죠. 11에는 투명한 너와 나 사이 가만히 들여다보다 일렁인 물결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걸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이라는 가사가 있죠. 나르케소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생각나는 가사인데요. 원영이는 이미 11에서 곡의 컨셉을 표정 연기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영이는 프로듀스 48부터 가장 어린 나이에도 곡에 딱 맞는 표정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센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었는데요. 원영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윙크의 속도를 컨트롤할 정도로 더욱 자신의 표정 연기를 발전시켰죠. 곡의 컨셉을 잘 살리기 위한 원영이의 노력들은 과하다며 거부감을 나타내 몇몇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엄청난 성적으로 돌아왔는데요. 11은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3관왕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활동 종료 후에도 3월까지 100일 연속 멜론 탑10을 유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영이의 노력들이 곡을 이해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비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곡과 그룹의 컨셉 때문에 원영이가 비난을 받은 점은 의상에도 있었는데요. 21년 SBS 가요대전 아이브의 의상에서 원영이만 올 화이트 의상을 입으며 솔로 무대 같아 보인다는 비난을 받았죠. 이 무대로 의상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며 아이브의 뮤직비디오 의상에서 원영이만 핫핑크 원피스를 입은 것까지 함께 거론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원영이에게만 의상을 몰아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브의 11 활동 의상들을 전부 살펴본다면 많은 활동 의상 중 일부만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11 활동 의상은 멤버 간의 조화를 맞춰 코디했고 개개인에게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대로 포인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뮤직비디오나 가요대전 같은 무대에서 원영이에게 특히 포인트를 준 것도 곡의 세계관을 이해한다면 납득이 가는데요. 아이브의 11과 러브다이브가 나르시시즘 컨셉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죠. 11의 마지막 가사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에서 사랑하게 됐거든은 원영이가 부르는 파트인데요.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멤버들
루머들 중 나르키소스의 역할을 맡은 것이 원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영이는 노래와 무대 스토리의 중심에 세워진 멤버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곡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의상 컨셉이 혼자 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속사도 원영이에게만 몰아준다는 루머가 생길 것을 의식했는지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한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더 잘 꾸미고 싶은 연말 무대에서만 이렇게 의상을 정한 듯한데요. 소속사에서 정해준 컨셉을 원영이가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것이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안타까웠던 아이즈원의 해체 후 원영이와 소속사는 근황을 궁금해할 팬들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이 또 다른 루머를 생산해내었죠. 원영이의 성숙해 보이는 인스타그램의 감성들이 작년 잠시 많은 인기를 보였던 프리지아와 비슷해 보인다며 원영이가 프리지아를 따라한다는 루머였습니다. 특히 식당에 앉아있는 이 사진이 분위기와 포즈까지 따라했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원영이가 식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은 21년 6월 13일, 원영이가 따라했다는 프리지아의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온 것은 21년 7월 10일이었는데요. 원영이가 프리지아를 따라했다는 또 다른 사진인 그 아이콘 화보 역시 반대였는데요. 원영이가 이 화보를 찍었던 것은 20년 6월, 프리지아가 인스타에 비슷한 화장을 하고 사진을 올린 것은 20년 8월이었습니다. 이런 의상과 포즈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영이의 얼굴에 있는 점도 프리지아의 위치와 똑같다며 점도 따라하냐는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있었죠. 하지만 이 점은 원영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점인 것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라디오스타에서 원영이는 눈물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두세 번이나 점을 빼려고 시도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계속 점이 다시 생겨서 그냥 두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원영이도 자신의 얼굴에 이 점이 아쉬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원영이가 스타일을 위해 점을 남겨두거나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이를 괴롭혀온 수많은 루머들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에 대해 2편이나 되는 영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원영이는 이런 루머들 말고도 아침에 딸기를 먹는 모습이 과하게 이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죠. 예전에 원영이는 영지가 진행하는 차린 건 없지만에 출연하여 자신에 대한 가십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와도 사실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 않는다며 강한 멘탈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영이는 팬과의 영상통화에서 한 팬이 원영이의 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 잘 울지 않는 성격의 원영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그동안 생겨난 수많은 루머와 가십들에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원영이는 아이즈원부터 해서 아이돌 생활을 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19살의 어린 소녀입니다. 원영이가 가진 스타성과 화제성에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루머들로 힘들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도 이번 영상처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